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로버츠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과거 구글에서 10년간 수석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20년 넘게 지내오면서 수많은 기술 혁신을 목격해왔는데 최근 들어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지난달 구글 본사에서 열린 투자 검토 회의에서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동료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군요. 제가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데이비드 chen 부사장이 자료를 펼치며 말했어요. 마이클,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한 금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처음엔 그냥 새로운 시장 개척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나온 자료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 메타, 아마존까지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에게 전례 없는 투자를 쏟아붓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한국에 뭐가 있는 거죠? 제가 물었더니 데이비드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엔지니어들이 한국 기업들의 기술을 보고 난리가 났거든요. 회의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어떤 스타트업은 우리가 3년째 연구하고 있는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을 이미 상용화했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회사는 우리보다 10배 빠른 AI 칩을 개발했다는 보고서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삼성이나 LG 같은 제조업체들이 유명한 나라였거든요. 물론 훌륭한 제품들을 만들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존 기술을 개량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혁신 기술의 선두주자가 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연구실에서 제 박사과정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한국계 미국인 학생인 김제이슨이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요즘 한국이 정말 대단해요.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하는데 실리콘밸리보다 오히려 혁신적인 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야?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일단 정부 지원이 엄청나요. 그리고 개발 속도가 정말 빨라요. 여기서는 규제 때문에 몇 년 걸릴 일을 한국에서는 몇 개월 만에 해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마침 학회에서 알게 된 서울대학교 김 교수님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상을 직접 보러 오지 않겠냐는 초청이었습니다. 주말에 아내와 상의해봤어요. 여보, 한국에 잠깐 다녀올까 해. 요즘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걸 보니 정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나 보네. 다녀와서 자세히 얘기해줘. 월요일 아침 연구실에서 한국 출장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료 교수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마이클, 한국이 뭘 그렇게 특별할까? 그냥 투자버블 아닐까? 맞아, 한국은 늘 모방 기술에 강했잖아. 진짜 혁신이라기보다는 마케팅이 뛰어난 거 아닐까? 하지만 제 직감은 달랐습니다. 20년 넘게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눈이 생겼거든요. 이번 한국 투자 러시는 단순한 버블이 아니라 뭔가 실체가 있는 움직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실리콘밸리를 놀라게 한 그 기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곧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깔끔하고 현대적이긴 했지만 미국의 주요 공항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가진 선입견을 확인해주는 것 같았죠.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 운전기사분이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오셨어요. 교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왔습니다. 아, 그럼 우리나라 IT 기술 보러 오신 거네요? 요즘 정말 대단해졌거든요. 속으로는 과연 그럴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국의 기술을 과대평가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곧바로 스탠포드 동료들에게 화상회의를 걸었어요. 시차 때문에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모두들 제 한국 출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이클, 벌써 뭔가 발견했어? 톰 교수가 웃으며 물었어요. 아직은 별로예요. 공항이나 호텔이나 그냥 평범한 선진국 수준이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 한국이 뭘 그렇게 특별하겠어? 기본적으로는 일본이나 대만 수준 아닐까? 데이비드 교수도 거들었습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이 마케팅을 잘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실제 기술력은 여전히 우리가 앞서 있을 거야. 그들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분명 발전한 나라지만 혁신보다는 기존 기술의 개량에 더 능숙한 나라라고 여겨왔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판교 테크노밸리로 향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네이버 본사였어요. 건물 외관은 현대적이었지만 그냥 여러 IT 기업 본사 중 하나 정도로 보였습니다. 로비에서 저를 맞아준 분은 박 부장님이라는 분이었어요.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영어가 정말 유창하셨습니다. 로버츠 교수님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기술들을 보여드릴 텐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IT 기술이 실리콘밸리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서 직접 확인해보러 왔어요. 박 부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혹시 한국 기술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에서는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삼성 스마트폰이나 LG 가전제품 같은 것들이 훌륭하잖아요. 하지만 소프트웨어나 원천 기술 면에서는 아직 미국이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부장님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럼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것들이 더욱 흥미로우실 것 같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사실 이번 출장 전에 실리콘밸리 동료들과 내기를 했거든요. 한국 기술이 정말 혁신적인지 아니면 그냥 마케팅이 뛰어난 건지 확인해보자는 거였죠. 마이클, 만약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하면 내가 점심 한 달 사줄게. 좋아, 데이비드. 하지만 내가 맞으면 내가 한 달 동안 커피 사는 거야. 그때만 해도 제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15층에 도착해서 연구개발실로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실리콘밸리의 어떤 회사보다도 역동적이고 집중도가 높아 보였거든요. 젊은 개발자들이 여러 모니터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혹시 인공지능이나 자연어 처리 쪽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박 부장님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 전공 분야 중 하나거든요. 그럼 저희가 개발한 클로바라는 AI를 보여드릴게요. 아마 놀라실 거예요. 그 순간까지도 저는 뭘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굴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구글의 AI 기술을 10년 넘게 연구해온 제가 한국의 AI에 놀랄 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박 부장님이 컴퓨터 앞으로 저를 안내하며 말했어요.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보시게 될 것들이 교수님의 한국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을 거예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로 제 모든 선입견이 산산조각 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박 부장님이 컴퓨터 화면을 켜자 클로바 AI 인터페이스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반적인 채팅봇 정도로 보였어요. 하지만 곧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클로바에게 복잡한 수학 문제를 영어로 물어보세요. 저는 제가 구글에서 연구하던 양자역학 관련 수식을 입력했어요. 정말 복잡한 문제였는데 보통의 AI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거든요. 놀랍게도 클로바는 3초 만에 정확한 답을 내놨을 뿐만 아니라 풀이 과정까지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것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동시에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말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멀티모달 트랜스포머 구조입니다. GPT보다 6배 빠르고 정확도도 높아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구글에서 비슷한 연구를 3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 이 정도 수준에는 못 미치거든요. 박 부장님이 계속해서 다른 기능들을 보여줬어요. 클로바는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분석해서 내용을 요약하고 복잡한 프로그래밍 코드를 자동으로 최적화하고 심지어 창의적인 시나리오까지 작성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네트워크 속도 테스트도 해보실까요? 그들이 보여준 인터넷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다운로드 속도가 초당 1GB를 넘어섰거든요. 미국에서는 꿈도 못 꿀 속도였습니다. 이게 오지 네트워크입니까? 아니요, 저희는 이미 6G 테스트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전국적으로는 내년부터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6G라고요? 미국에서는 5G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한국은 벌써 6G를 테스트하고 있다니요. 그때 젊은 개발자 한 분이 다가왔어요.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영어가 원어민 수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스탠포드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아, 그래요? 어떤 연구를 하셨나요? 컴퓨터 비전과 딥러닝이요.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들 많이 읽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자신의 연구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구글에서 6개월째 고민하고 있던 알고리즘 최적화 문제를 그가 이미 해결해 놨더라고요.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건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아, 그거요? 사실 저희 팀에서 지난달에 해결했어요. 한국의 빠른 네트워크와 슈퍼컴퓨터를 활용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가 보여준 코드를 보는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반년 동안 고민했던 문제를 그들은 한 달 만에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훨씬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냈어요. 혹시 이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셨나요? 아직 안 했어요. 저희는 일단 상용화부터 하거든요. 논문은 나중에 써도 되니까요. 이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먼저 발표하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바로 실용화부터 한다는 거잖아요. 점심시간에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그것도 신기했어요. 로봇이 서빙을 하고 AI가 개인 맞춤형 메뉴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심지어 식당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실시간으로 회사의 연구 성과들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저희 기술이 생각보다 괜찮죠? 박 부장님이 웃으며 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도 완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데모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혹시 다른 회사들도 이 정도 수준인가요? 물론이죠. 카카오나 삼성, LG도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기술들을 갖고 있어요. 저희는 오히려 중간 정도 수준이에요. 중간 정도라고요? 이 정도가 중간이라면 최고 수준은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오후에는 카카오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본 기술들은 더욱 놀라웠어요. 자율주행 알고리즘, 실시간 언어 번역, 홀로그램 화상회의 시스템까지. 제가 SF 영화에서나 봤던 기술들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직원들의 열정이었어요. 밤 9시가 넘었는데도 많은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세요? 한 개발자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재미있으니까요. 하루하루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뒤처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기술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죠. 호텔로 돌아와서 실리콘밸리 동료들에게 화상회의를 걸었어요. 모두들 제 이야기를 들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이클 정말이야? 그 정도로 대단해? 솔직히 나도 아직 완전히 믿어지지 않아. 하지만 내가 직접 본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 혹시 쇼케이스용으로 특별히 준비한 건 아닐까? 그들의 의심도 이해할 만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내일 더 많은 곳들을 방문해보면 확실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내일은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판교의 작은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뉴로테크라는 이름의 회사였는데 직원이 20명도 안 되는 정말 작은 회사였어요.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기업도 놀라웠는데 작은 스타트업이 뭘 그렇게 특별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회사 대표를 만나는 순간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박영호 대표는 30대 초반의 젊은 창업가였는데 에너지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교수님 환영합니다. 저희 회사는 뇌마이너스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뇌마이너스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요?
그거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같은 건가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에요. 저희는 비침 습적 방법으로 뇌파를 읽어서 컴퓨터를 직접 조작할 수 있게 했거든요. 처음엔 그냥 허풍인 줄 알았어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전 세계 최고 연구진들이 수십 년째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데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이 뭔가 혁신적인 걸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직접 체험해 보시겠어요? 박 대표가 말했습니다. 네, 한번 봅시다. 그들이 저를 안내한 곳은 작은 실험실이었어요. 거기에는 정말 신기한 장비가 있었습니다. 헤드셋 같은 장치를 쓰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이걸 쓰시고 화면의 커서를 움직여 보세요. 생각만으로요. 헤드셋을 쓰자마자 화면에 여러 아이콘들이 나타났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커서가 정말로 오른쪽으로 움직였어요. 처음엔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제 생각대로 커서가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정말 제 뇌파를 읽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AI가 뇌파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명령을 해석하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간단한 이메일을 작성해봤는데 화면에 제가 생각한 문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헐로 this is a test message. 제가 생각한 그대로 타이핑이 되고 있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기술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예요? 현재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용할수록 더 정확해져요. 개인별 뇌파 패턴을 학습하거든요. 박 대표가 설명을 계속했어요. 이 기술을 사용하면 마비 환자들도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고 게임이나 가상현실에서도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술을 언제부터 개발하셨어요? 2년 전에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 혼자였는데 지금은 20명의 팀이 됐죠. 2년 만에 이 정도 기술을 개발했다고요? 실리콘밸리에서는 같은 연구에 수십억 달러와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데 20명으로 이런 결과를 낸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혹시 어떻게 이렇게 빠른 개발이 가능했나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덕분이에요. 박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만들어보고 실패하면 바로 수정해요. 미국처럼 몇 년씩 계획 세우고 회의하지 않거든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의 개발 속도는 정말 빨랐지만 결과물의 품질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실험실 옆 사무실을 둘러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개발자들이 밤새워 일한 흔적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커피컵들, 담요, 심지어 칫솔까지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여기서 잠을 자기도 하나요? 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구현해보고 싶어 해요. 집에 가서 자고 오면 영감이 사라질까봐 걱정하거든요. 한 젊은 개발자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교수님, 저희가 어젯밤에 개발한 새로운 기능 보실래요? 그가 보여준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뇌파로 3D 모델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머릿속으로 상상한 형태가 실시간으로 3D 모델로 구현되는 거였어요. 이걸 하룻밤에 만드셨다고요? 네, 오늘 아침 6시에 완성했어요. 아직 버그가 좀 있지만 일주일이면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말이 안 됐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데 몇 개월은 걸릴 텐데 이들은 하룻밤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냈거든요. 점심시간에 박 대표와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대표님, 솔직히 정말 놀랍습니다. 이 정도 기술이면 구글이나 애플에서도 탐낼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여러 제안을 받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계속 연구하고 싶어요. 여기가 개발하기에는 훨씬 좋은 환경이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일단 정부 지원이 정말 좋아요. 규제도 적고 실험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개발자들의 열정이 대단해요. 오후에는 회사의 다른 프로젝트들도 구경했어요. 인공망막, 로봇 의수, 스마트 콘택트 렌즈까지. 정말 미래에서 온 기술들 같았습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여러 프로젝트를 병렬로 진행해요. 하나가 막히면 다른 걸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런 개발 방식도 신선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하나의 프로젝트에 집중하는데 이들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쓰고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뉴로테크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작은 스타트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생각해봤어요. 이게 정말 한국의 현실이라면 실리콘밸리의 독점 시대는 끝난 건 아닐까? 내일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살펴볼 예정인데 과연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섯째 날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삼성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스마트폰과 반도체로 유명한 제조업체 정도로 여겼거든요. 하지만 이날의 경험은 제 모든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수원 디지털시티에 도착하자마자 압도당했어요.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하나의 도시 같았습니다. 수십 개의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각 건물마다 최첨단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를 안내해주신 분은 박진수 상무님이었습니다.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실리콘밸리에서도 10년간 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로버츠 교수님, 삼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삼성이 이렇게 큰 규모일 줄은 몰랐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삼성을 단순한 제조업체로 보시는데 사실 저희는 종합기술 회사거든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반도체 연구소였어요. 거기서 본 것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3나노 공정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고 있었고 2나노 기술도 내년이면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세계에서 이런 기술을 보유한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삼성과 대만의 TSMC 정도예요. 그런데 저희가 한 발 앞서 있다고 자신합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반도체 기술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앞서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연구원 한 분이 현미경으로 칩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머리카락 굵기의 몇만 분의 1 수준의 회로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거든요.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이 프로젝트만 10년 걸렸어요. 연구진이 1000명이 넘고 투자 금액만 15조 원 정도예요. 15조 원이라고요? 한 프로젝트에 그 정도 투자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AI 연구소였습니다. 거기서는 더욱 놀라운 것들을 봤어요. 삼성이 개발한 AI 칩이 엔비디아보다 10배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엔비디아보다 빠른가요?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나타난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같은 작업을 처리하는데 엔비디아 칩은 10분이 걸리는데 삼성 칩은 1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언제부터 이런 연구를 시작하셨어요? 5년 전부터요. 처음엔 엔비디아를 따라잡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앞서 나갔어요. AI 연구소에서 만난 연구원들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대부분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이었는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왜 한국을 선택하셨어요? 한 연구원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연구 환경이 정말 좋아요. 예산도 충분하고 무엇보다 연구 결과를 바로 제품에 적용할 수 있어서 보람이 커요. 점심시간에 박 상무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상무님, 솔직히 정말 놀랍습니다. 삼성이 이 정도 기술력을 갖추고 있을 줄 몰랐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삼성하면 갤럭시 폰 정도로만 아는데 사실 저희는 거의 모든 IT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들인가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AI 칩, 오지 장비, 심지어 바이오까지. 없는 분야가 거의 없어요. 정말 종합기술 회사였어요. 한 회사가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오후에는 SK 하이닉스와 LG도 방문했어요. 거기서도 비슷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SK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LG는 배터리와 디스플레이에서 각각 세계 1등이더라고요. 특히 LG의 배터리 기술은 정말 놀라웠어요. 테슬라보다 용량은 2배, 충전 시간은 절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배터리가 언제쯤 상용화되나요? 내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가요. 이미 유럽과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제가 한국 기업들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급히 실리콘밸리 동료들에게 화상회의를 걸었어요.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뭔데 마이클? 한국 대기업들의 기술력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삼성의 AI 칩은 엔비디아보다 10배 빠르고 LG 배터리는 테슬라보다 2배 성능이 좋아요. 동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이클, 너 혹시 한국 회사들한테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테스트해봤는데 진짜더라고요. 그럼 왜 이런 기술들이 미국에 알려지지 않은 거야? 정말 좋은 질문이었어요. 저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마 한국 기업들이 아직 글로벌 마케팅에 집중하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다시 삼성을 방문해서 박상무님께 직접 물어봤어요. 상무님, 이렇게 뛰어난 기술들을 왜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으세요? 글쎄요, 저희는 원래 과시보다는 실속을 추구하는 문화거든요. 그리고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더 개선하고 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미국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크게 홍보하는데 한국 기업들은 완벽해질 때까지 조용히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제가 할 일이 정해졌어요. 실리콘밸리로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한국의 진짜 기술력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제목부터 고민이 됐어요. 한국이 차세대 기술 혁신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적고 나서도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것들은 분명했어요.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었고 앞으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인데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실리콘밸리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그런 놀라운 것들을 봤던 게 맞나 싶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계속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클로바 AI의 놀라운 성능, 뉴로테크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한국 학생들의 뛰어난 실력,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대기업들의 세계 최고 기술들. 하나하나가 모두 현실이었어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한국과의 차이였어요. 와이파이는 느렸고 시설은 낡아 보였으며 직원들의 서비스도 그리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스탠포드 연구실에 출근했을 때 동료들이 몰려들었어요. 마이클 어땠어?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 솔직히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했어요. 톰 교수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놀라웠는데? 저는 준비해간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클로바 AI의 테스트 결과, 삼성 AI 칩의 벤치마크, 그리고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들까지. 이게 정말 한국에서 찍은 거야? 데이비드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제가 직접 테스트하고 촬영한 거예요. 특히 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영상을 보던 동료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마이클, 이거 진짜네? 물론입니다. 제가 거기서 일주일 동안 봤던 것들이에요. 그날 오후 학과 전체 교수 회의에서 특별 발표를 하게 됐어요. 강당에는 50여 명의 교수들이 모였고 모두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동료 여러분, 오늘 제가 한국에서 보고 온 것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저 자신도 아직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하나하나 보여줄 때마다 교수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AI 성능이 정말 GPT보다 6배 빠르다고요? 네, 제가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같은 문제를 GPT는 18초에 풀었는데 클로바는 3초에 풀었어요. 그럼 한국이 AI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다는 말인가요? 적어도 몇몇 분야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문이 쏟아졌어요. 교수님, 그럼 우리도 한국과 협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배워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학장님이 따로 저를 불렀어요. 마이클, 오늘 발표 정말 충격적이었어. 정말 한국이 그 정도 수준이야? 네, 학장님. 제가 30년간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면서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럼 우리 대학 차원에서 한국과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바로 그때부터 일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일주일 후 서울대학교에서 공식 제안서가 왔고 한 달 후에는 스탠포드 마이너스 서울대 공동 연구 프로그램이 출범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쓴 보고서 한국에서 배운 혁신의 비밀이 테크크런치에 실리자마자 실리콘밸리가 뒤집어졌거든요. 스탠포드 교수가 인정한 한국의 기술력. 실리콘밸리 이제 한국에서 배워야 할 때. 구글 전 연구원 한국이 차세대 기술 중심 증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처음엔 의심하던 사람들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이었어요. 제 강의를 듣던 학생들이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시작했거든요. 교수님, 저도 한국에 가서 공부해보고 싶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미래에는 한국어가 필수일 것 같아서요. 정말 상전벽해였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학생들은 중국이나 일본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가 됐거든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20명의 동료 교수들과 함께였어요. 모두들 제 이야기를 듣고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 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묘했어요. 이제는 한국이 제2의 고향 같았거든요. 마이클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또 김정훈 교수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교수님, 이번엔 동료들과 함께 왔어요. 모두들 한국의 기술을 직접 보고 싶어 해요. 일주일간의 방문 프로그램이 끝난 후 동료들의 반응은 저와 똑같았어요. 마이클, 내 말이 맞았어. 한국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제 우리도 한국어를 배워야겠어. 우리 대학에서도 한국식 교육 방법을 도입해보자. 돌아온 후 더 큰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구글에서 한국 투자를 2배로 늘렸고 애플도 한국에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스탠포드뿐만 아니라 MIT, 하버드에서도 한국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1년 후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강당에는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1년 전 이곳에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한국이 미래 기술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미국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한국어를 배우세요. 그리고 겸손해지세요. 배움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그날 밤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의구심을 갖고 왔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가 됐다는 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지금 저는 매년 여름 한국에서 3개월씩 연구하고 있어요. 스탠포드 마이너스 서울대 공동 프로그램의 책임자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진정한 글로벌 협력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정말로 그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겸손함이었어요. 항상 배울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미래는 더 이상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해요.